주식을 하다 보면 힘든 날들이 꽤나 있다. 그래서 힘든 날이 모여서 좀 더 강해지는 내 자신이 되는 거니까 오늘 주식 다 때려치고 싶다. 이거 뭐 맨날 해면 뭐해? 이스라엘 뭐 확전돼갖고 막 유가 막 폭등하고 막 금리 더 오르고 이제 내년 다 죽었어.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단 좀 두렵긴 하지만 주식 하다 보면 이런 두려운 날들은 이세무사가 25년 했다는데 뭐 9.11 테러 때나 또는 코로나 때나 이럴 때보다 오늘 하루 이 정도가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뭐 보고 계세요? 제목 보이시나요?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더 블루데이 북.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뭐 타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가끔 질문들을 하세요. 힘든 장에선 어떻게 이겨내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킵고잉이라는 말 있죠. 그리고 저는 한국말로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말을 되게 즐겨 쓰는데요. 뭐 힘든 날도 안 힘든 날도 그냥 비슷하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힘든 날, 마치 오늘 같은 날이죠. 사실 뭐 제 유튜브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날은 어디 외부를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효섭 아카데미 유튜브에 출연하러 지금 준비를 해서 바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오랜만에 한 2달에 한 번 출연하는 김작가 TV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목금 이틀 동안 지금 외부 일정이 한 달 정도 좀 잡아놓은 게 잡혀 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제가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목 관리 차원에서도 유튜브를 지금 몽당연필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급하게 제가 찍고 가더라도 부탁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위방정이죠. 제가 엊그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르는 날은 제가 나오고 떨어지는 날은 꼭 몽당연필님이 나오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떨어졌고 이렇게 좀 화수목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은 목요일인데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외부 유튜브 가서 몽당연필님께서 하면 이거 이세무사 도망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약간 의심을 살까봐 저는 너무 떳떳한데 의심 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힘들지만 출연하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처럼 좀 우울한 날은 일단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우울한 날 읽는 가벼운 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이 동물 사진과 함께 본다거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나나나나나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하루는 그 노래를 반복 재생으로 해서 하루 종일 틀어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정신줄 잡어! 그것 때문이거든요. 오늘 장종시황에 썼지만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더 엘더의 책에는 3M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M으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메서드, 머니, 그리고 마인드예요. 메서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법이죠. 뭐 기본적 분석 기법, 기술적 분석 기법 같은 기법들. 머니는 돈이잖아요. 자금 관리 기법. 마지막으로 마인드는 심리 컨트롤 기법. 그래서 심리 컨트롤은 2가지의 큰 안 좋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탐욕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특히 막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을 때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을 때 공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장 또는 최근의 장이 뭐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하면 이스라엘 이거 뭐 큰일 났다. 다 도망가자. 나 그냥 다 도망갔다가 내년 1월 달에 들어올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 피하고 나중에 난 다시 돌아올래 보다, 좀 이렇게 공포를 다스리면서 이런 장도 이겨내는. 그러면 저는 25년 정도 시장 참여를 했으니까 가장 공포스러웠을 때는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일단 하루로 친다면 9.11 테러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계속 속보가 나오는데 미국의 비행기가 탁 부딪히면서 빌딩이 탁
부서지는 그 장면은 아직까지 뭐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분위기였죠. 실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 공포감을 느꼈을 때는 백령도 쪽으로 북한의 포탄이 쏟아졌을 때예요. 그게 딱 장마감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장마감 직전의 시간에 많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고, 또는 장마감 주식보다 좀 더 했던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한 20분 정도 더 하는데 굉장히 큰 급락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날 장 끝나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들 막 통화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로 치면 그렇게 두 번이 저는 가장 기억이 크고요. 기간으로 치면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가장 진이 빠지고 힘들었죠. 거의 1년 동안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 굉장히 힘든 장, 지치는 장이었고요. 한 달 정도로 치면은 코로나 급락장도 무시 못합니다. 2020년 1월, 2월 달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만에 지수가 30%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로 치면 9.11 테러 때 또는 백령도에 포탄 떨어졌을 때, 한 달로 치면은 코로나 때, 1년으로 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었지만 하루로 치면 더 많이 빠졌었던 날은 언제가 있을까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또는 1929년 대공황 때. 물론 제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지만 하다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힘든 날들이 꽤나 있다. 그래서 힘든 날이 모여서 좀 더 강해지는 내 자신이 되는 거니까 오늘 주식 다 때려치고 싶다. 이거 뭐 맨날 해면 뭐해. 이스라엘 뭐 확전돼갖고 막 유가 막 폭등하고 막 금리 더 오르고 이제 내년 다 죽었어.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단 좀 두렵긴 하지만 주식 하다 보면 이런 두려운 날들은 이세무사가 25년 했다는데 뭐 9.11 테러 때나 또는 코로나 때나 이럴 때보다 오늘 하루 이 정도가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지수랑 평소에 보던 시총상이, 거래대금상이, 상승률 상위만 봐도 시간이 다 흘러갔을 텐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장 분석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들었던 이 마음들, 이거 진짜 주식 어떻게 이겨내지?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했던 책, 또는 좋아했던 산책 코스, 또는 좋아했던 음악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또 그냥 보내시면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되고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나가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승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래소 지수는 그거 참 교묘한데요. 교묘하고 애매합니다. 2400이 뭐라고? 오늘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2400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400을 깼다고 해서 뭐 대단한 위험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 시점에서 2400을 깬들, 그죠? 2400 깨면 박스가 2350 또는 2300으로 하단이 내려가는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뭐 2400을 내일 또는 다음 주에 깬다 하더라도 이제 2400 깨면은 2100, 1900 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2400을 지킨다 해도 2700, 2900 가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런 장이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지수는 2400을 지키면 좋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언제 깨도 할 말은 없어지는 상태. 실제로 코스닥은 전저점을 깼어요. 800을 시원하게 막 깨고 내려가서 오늘 784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관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확산이 됐을 때의 부분들이고요. 확산이 됐을 때의 유가 문제, 그 유가가 금리 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9가 넘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거의 뭐 15년 만에 처음 4.9가 넘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전쟁, 올해 이스라엘 전쟁, 이 두 번이 계속 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개 정국이, 안개 속의 글로벌 이슈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밝아지는 지점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시총 탑10 안에서 살짝이라도 오른 종목이 두 개가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버텼나? 뭐 이 정도지. 걔네가 뭐 주도 테마다 이것도 아니고 좀 버텼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른 거만 2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특별히 어떤 업종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반면에 떨어진 종목들은 대다수고,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네요. 신풍제약이 18%, 두산바켓이 11%, HD 현대인프라 6% 등 5% 이상, 4% 이상 하락 종목도 꽤 됩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는 코스닥은 시총 탑10 안에가 오른 게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이 3% 평균 떨어졌고요. 지수가 3% 떨어졌으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평균값으로 3% 떨어졌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 분석을 우리가 왜 한다 그랬죠? 어떤 업종이 강한지를 보기 위한 건데 없습니다. 그죠? 오늘의 결론은. 그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오늘 강했던 테마 같은 거 잡고 싶은 건데,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얘네들 다 시총 큰 애들이니까. 그 다음은 대형주 바로 아래에 이제 거래 대금 좀 나온 게 있죠. 신성 ST, 낯설잖아요. 신규 상장주죠. 차트를 보시면 오늘 시초가 46,000원 시초가에서 종가 38,000원까지. 뭐라 그랬죠? 신규 상장 첫날 따라잡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어떤 업종을 사야지 돈 버는지, 또는 어떤 종목을 사야지 돈 버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좀 위험한데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신규 상장 종목 더블 해서 더 커진 기준이 바뀐 이후로 그 말씀 되게 자주 드리죠. 첫날 봉요 형태가 대부분이 음선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첫날 따라사서 10번 중에 한두 번 수익 난다고 해도 7, 8번은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안 따라하는 게 맞죠. 그게 확률 투자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 첫날 따라가 봐야 물리기만 한다. 이거는 뭐예요? 퓨릿 어제 상장된 거 마찬가지죠. 어제 윗꼬리 실컷 만들고서 쭉 빠졌잖아요. 그 정도. 거래대금에서 흥구석유, 유가 관련,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죠. 흥하해운, 해운주 역시 해운주도 이번에 중동발 재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어제부터 움직였으니까 중동 리스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 정도 빼고는 시가총액 큰 애들만 있었다. 신규 상장 애들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테마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제주은행하고 제이시언시스템 두 개 나오기는 했지만 탑 30의 상승률을 보니 5%대죠. 어제 6.9%인가도 굉장히 낮은 거라고 했는데 5%면 지금 더 낮죠.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2천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결과 뚜껑을 탁 마감을 시켜놓고 정리를 해봤더니 5% 오른 게 30개래요. 그럼 2천 종목 중에 상위 1.5%가 5%가 올랐던 얘기거든요. 상위 1.5%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등 해야 돼. 100명 중에 1등 했는데 어제 대비 5%밖에 못 올랐대. 그러면 정말 어제건 오늘이건 먹을 게 없는 장이죠. 그러면 단기 매매자들은 어제건 오늘이건 시장 참여를 별로 안 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들은 2,400에 가까워졌네. 중장기 투자는 좀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먹을 게 없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중장기 투자는 2,400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들어가도 한 3개월, 6개월 후에는 2,500, 600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용기를 내고 공포를 없애고 들어가는 게 맞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탑 30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냐라고 의미 계속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나마 드론 관련주랑 중동 리스크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장이 빠져서는 절대 아니고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만 립싱크를 하면 우리 명가수가 백업송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집요 나는 배고프다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1.57% 하락,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25%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진행 중이며 전일 미증시 하락의 영향인데요. 이스라엘 악재가 보다 더 부각되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올라 미증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왔고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인 약세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전저점을 깬 상황이며 거래소 지수는 아직 2400을 사수하고 있지만 2400 붕괴는 열려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2400 붕괴가 중기 하락장의 확인이 아닌 박스권의 하향 이동 정도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의 대세 하락장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안개 속을 거니지만 안개는 거칠 거야 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을 제외하고 시총 탑10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피 200 종목 전체를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음식료주 등 몇몇 종목 소폭 상승을 제외하면 거의 전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종상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엔터, 반도체 등 전업종 2에서 3%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11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탑 30 상승률이 4%대에 불과하며 상승 종목들은 여전히 중동 위기에 관련된 에너지주, 해운주 등의 선별적 강세만 보일 뿐 강세 테마 부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전쟁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시기네요. 경험상 금융 리스크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 기간 큰 영향을 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 이스라엘 문제는 유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 종전까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겨야 할 심리, 탐욕과 공포, 지금은 공포심을 다스릴 때 함께 파이팅 하세요.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